보험 설계사 그만두면 환수 얼마나 발생하나요? 자, 이것도 깊이 얘기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수는 대략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가지. 뭐냐면 수수료에 대한 환수, 그 다음에 처음에 정착지원금에 대한 환수. 요새는 정착지원금이 몇 천만 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신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약속된 거예요. 뭘 약속했냐? 보통 기간하고 매출이 약속이 된 겁니다. 기간은 보통 신인들 같은 경우는 13차원, 그 다음에 경력자 같은 경우는 뭐 3년, 2년 이렇게 좀 길게 잡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정착지원금 명분으로 얼마를 받았든지 간에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은 그 돈을 회수해 간다 라고 보시면 맞아요. 근데 설계사를 1년도 안 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거의 100% 환수예요. 보통 코드가 빠지고 나서 한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청구가 됩니다. 근데 그거는 설계사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출근만 했기 때문에 월급을 주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그거는 교육비든 정착지원금이든 다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월급이 아니에요. 월급이 아니니까 그건 환수하는 게 맞기 때문에 억울해도 그 돈은 다시 오바이트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경력자 같은 경우는 요새는 많으면 막 몇천만 원, 1억도 받고 이렇게 그 정착지원을 받고 근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도 역시 2년 혹은 3년 동안 그만두면 전액 환수한다는 조항이 대부분 모든 회사에 다 써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뭐 2년 반, 즉 한 30개월 정도 일했잖아요. 근데 3년 계약했어요. 그러면은 6개월 동안 나머지 근무 일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환수를 하는 게 사실상 맞아요. 근데 이제 당사자는 좀 억울할 거잖아요. 그동안 매출도 많이 올리고 다 했는데 이거를 다 환수를 하면 어떡하냐 하는데, 일단은 계약서에는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게 억울하다고 하면은 소송을 가야 됩니다. 그럼 좀 복잡해지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근무 일수를 채우는 게 낫다. 근무 일수를 채운다 하더라도 약속된 매출을 오르지 못하면 또 환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 매출을 약속했는지도 다 사인을 하잖아요. 사인할 때 꼼꼼히 보시고, 만약에 이게 좀 어렵다 싶으면 정착지원금을 낮춰서 받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정착지원금을 받지 않았는데 환수되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계약이 깨졌을 때 내가 그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직을 했어요. 근데 그럼 계약은 전 회사에 남아있겠죠. 근데 계약이 다 살아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꼭 설계사가 그만두면 고객님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지를 하더라 라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 가지겠죠. 뭐냐면 이제 설계사 그만둔 자체를 실망했을 수도 있고, 그만뒀으니까 담당자가 없으니까 새로운 담당자를 찾다 보니까 옛날 계약은 안 좋은 거다고 해서 해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하여튼 다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지를 하게 되면은 그 기간에 따라서 환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손해보험은 대략 한 13개월 혹은 16개월, 그 다음에 생명보험은 18개월에서 많으면 36개월까지 돼 있어요. 근데 앞쪽에서 해지를 했을 때가 가장 많이 환수를 당하겠죠. 그게 대략 7차월로 보시면 돼요. 7개월. 왜냐면은 7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받는 개인시책이라고 있어요. 개인시책 같은 경우는 7차월이 넘어가게 되면 환수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개인시책은 현금도 있지만 물품도 있고 뭐 여행 가는 것도 있어. 이런 거 전부 다 7차월이 넘으면은 환수를 안 하고, 순수 수수료에서도 7차월 이전에는 상당히 그 전액 환수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많이 환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7차월이 넘어가게 되면은 환수가 적지만 당연히 안 되는 게 아니고 적은 거예요. 완벽하게 하려면 손해보험은 한 16차월 이상, 생명보험 못해도 24차월까지는 유지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환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직을 할 때도 있고 그만둘 때도 있어요. 근데 이직을 해서 잘 되면 괜찮은데 이직을 해서 잘 안 되는데 환수까지 터지면 이중고로 겪는 거고, 또 역시 그만뒀다는 것도 잘 안 돼가지고 그만둔 거잖아요. 다른 직장을 제대로 구하지도 못했는데 환수가 들어오면 여러분들 굉장히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만둘 수도 있고 이직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계약을 어느 정도로 관리를 하셔라 라는 거고, 또 번외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회사에서도 계약이 깨지면 당연히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지만 잘 해주시면은 일정 기간이 지나서 그 돈을 지급해주는 제도도 많다라는 건데, 대략 회사마다 다르지만 85%에서 한 90%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받을 돈이 있어요. 또 그 돈도 다 지급을 한다라는 겁니다. 설계사님들이 일만 열심히 하시느라고 이런 제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너무 기본적이고 쉬운 내용이긴 하지만, 설계사님들이 그만두게 되면 환수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험 설계사 99%는 이걸 모르고 일하십니다. 자, 오늘 이게 뭐냐? 설계사님들이 진짜 99%가 이걸 모르고 일하세요. 뭐냐면 수수료 책이에요.
여러분들 이직도 많이 하시고 신규로 이제 설계사 하시는 분들 꽤 많은데 이 수수료 체계는 대략적으로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나중에 불이익도 안 받고 이제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수수료는 총 이렇게 5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5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수사 수수료 뭐냐? 그냥 계약했을 때 뭐 700% 준다 800% 준다 하는 게 바로 이 원수사 수수료. 근데 여기에도 비밀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해당 회사가 원수사 수수료를 원수사에서 많이 받아오는 회사가 있고 적게 받아오는 회사가 있어요. 이거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대략 1억 5억 뭐 10억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회사 법인이 10억 이상 하게 되면 수수료를 제일 많이 받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5억, 다 회사마다 좀 다르니까 이거는 좀 논란을 하지 맙시다. 대략 이 정도라고 좀 보세요. 그 다음에 뭐 5억만 한다. 5억을 하니까 수수료가 조금 더 낮고, 뭐 1억 미만이다. 더 낮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래 한 번에 주는 게 있고 계속분이라고 나눠주는 게 있어요. 역시 해당 법인이 10억 이상 하게 되면 이거래 들어오는 수수료가 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를 혹시라도 이직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 법인이 10억 이상 하는 회사냐 아니냐를 좀 봐야 되는데, 그거는 네이버 뉴스에도 사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작게 되면 뭐 좀 중소 그 법인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수수료 자체도 솔직히 낮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100% 낮다 하면 또 뭐 이렇게 또 화낼 수 있으니까 낮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명심해 두시고, 10억 이상 하는 회사지만 또 원장 수수료표가 또 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설계사한테 줄 때 2% 빼고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뭐 3%를 뭐 적립을 하는 경우도 있고, 1%를 적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진짜 다양하게 적립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얘기는 설계사 퇴사할 때 주거나 아니면은 설계사 그 복지 차원에서 써야 된다 그래서 2% 빼고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개인 설계사가 알기에는 좀 힘듭니다. 왜냐면 회사 자체의 대외비고, 회사가 설계사 몰래 2% 3% 뛴다 하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전혀. 왜 저촉되지 않냐고 막 화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법에다 물어보시고, 법이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장 수수료를 나쁜 말로 치면은 좀 속이는 회사가 있고, 그러지 않고 온전히 다 완전 오픈하는 회사도 있다 하는데, 대부분의 자사형 GA라 그러죠. 이제 원수사형 GA 뭐냐면은 신한, 뭐 한화, 뭐 미래에셋, 여기는 이거를 속이는 기술 자체를 부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큰 회사들은 다 금융지주인데, 금융지주는 대표가 정해져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표가 항상 바뀌어요. 예, 바뀌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이유도 없고, 뭐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고. 근데 일반 GA 같은 경우는 대표가 항상 고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원장 수수료에 대해서 손을 댈 수 있다라는 거를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시책도 마찬가지예요. 설계사 개인한테 오로지 주는 게 바로 개인시책인데, 이거는 원수사에서 100%를 걸 수도 있고 200% 걸 수도 있고 300% 걸 수도 있고, 뭐 1200% 룰만 해당이 안 되면 1000%도 걸을 수도 있고 마음대로 걸을 수 있어요. 개인시책을 예를 들어서 300% 걸었으면 100% 일반적으로는 설계사를 다 줍니다. 근데 역시나 이 개인시책도 원수사에서 받은 거에서 뭐 50%나 100% 띄고 주는 경우도 많은데, 이거 역시도 이제 회사 자꾸 욕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 이거 역시도 이제 그냥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흔히 아는 P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가 제일 많이 이런 걸 좀 하거든요. 예, 하는데 P자로 시작된 게 여러 개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개인시책 역시도 10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회사 같은 경우가 최고로 많이 받게 돼 있고, 그 이하로는 조금씩 적게 받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인시책. 이 법인시책은 뭐냐? 이 법인시책 원래는 설계사한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법인한테 드리는 거예요. 법인한테 줘서 법인이 이 돈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뭐 시상을 걸을 수도 있고, 뭐 그냥 나눠줄 수도 있고 그래요. 나눠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 법인시책은 원래는 설계사가 욕심내면 안 되는 시책인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감탄지사만 하더라도 법인시책을 원래 안 줘도 되는데 70% 정도 저희가 내려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운영비를 아껴가지고 설계사들을 더 드리게 되면 설계사들을 신나서 더 일을 하니까 제가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해드리는데, 법인시책을 특이하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법인시책이 법인 계약을 해야지 주는 시책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 아예 상관도 없어요. 법인 계약이랑. 예, 법인시책은 그냥 법인 회사, 이 대리점 말하는 거야. 대리점에 내려주는 돈인데, 그 대리점의 수장인 대부분 이제 지사장 이상 되겠죠. 지사장, 뭐 대표, 뭐 이런 분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내려주고 싶으면 내려주는 거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준다고 해서 욕할 건 없지만 주면은 좀 더 좋은 데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운영을 되게 잘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OA라고 있어요. OA는 요새는 사실상 안 나와요. 예, OA가 뭐냐면은
회사에 이제 기자재 렌탈 같은 거 하잖아요. 뭐 팩스든 프린터든 뭐 렌탈 비용, 그다음에 뭐 컴퓨터도 렌탈할 수도 있고 뭐 등등등 뭐 렌탈 비용 있고 뭐 A4 용지 뭐 잡다하게 들어가는 하여튼 뭐 이런저런 비용이 있어요. 뭐 전화 비용, 인터넷 비용 이런 것들을 보조를 해주는데 지금은 손해보험이든 생명보험이든 거의 다 녹아져 내려오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성과수수료 이런 건 뭐냐면 이 성과수수료 말이 원래는 이 정확한 명칭은 아니에요. 딱히 부를 게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크게 두 가지라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개인책은 2월에 주는 게 있고 뭐 13차월에 주는 게 있고 뭐 어떤 것도 2년치에 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성과수수료에 사실상 해당이 돼요. 13차월 이후에 주는 게 보통 성과수수료라고 해당이 되는데 성과수수료를 어떤 회사는 땡겨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13차월 되면 그때 주는 게 있어요. 근데 뭐 자꾸 우리 회사 좀 그 깔때기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그 신한 감탄지사 같은 경우는 이거 성과수수료는 받을 거에 그러니까 13차월 이후에 받을 거에 50% 내지 100% 다 땡겨줄 때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의 성과수수료가 뭐냐면 이런 GA가 특정 회사랑 제휴를 맺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달에 너네 거 1억을 팔아줄 테니까 뭐 한 100%나 200% 더 줘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맺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원래 내려주는 수수료에 말 그대로 100%나 200% 정도를 더 내려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성과 수수료를 FC한테 내려주는 회사도 있고 안 내려주고 회사가 먹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원칙은 회사가 먹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 돈을 전부 다 무슨 뭐 여행 간다 뭐 한다 이런 데 보통 많이 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과 수수료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렇게 되냐면 원수사랑 약속을 했으니까 그 회사를 많이 팔아줘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회사 팔을 걸 연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부작용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안 해요. 전혀. 그러니까 설계사님들이 자율적으로 팔아라 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시행해보는 회사를 보니까 오히려 매출이 전체 매출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떨어지더라. 뭐 한두 개 회사를 정해가지고 그 회사만 팔아라 하니까 설계사들이 이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막 고객들이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 매출이 떨어지더라 라는 건데 근데 이게 또 FC 단계에서는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돈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뭐 어떤 회사를 밀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알 수가 없지만 오픈하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또 역시 자사형 GA들이 보통 오픈하고 그 이후에 GA들은 솔직히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수수료 구성이 5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설계사님들은 요거 요 3개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요 3개.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고 내가 얼마를 받는지 그 다음에 내가 이 회사가 이 원장 수수료 탭이 굉장히 높은지 적은지 그 다음에 뭐 2% 3% 회사 그 원장 수수료를 좀 수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제 최대한 물어보셔가지고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고 또 개인 시책 같은 경우도 원수사에서 받는데 100% 주는지 안 주는지도 받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또 당연히 또 10억 이상 하는 매출을 치는 회사들은 돈을 더 주기 때문에 그 10억 이상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법인시책 같은 경우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건 설계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지만 주는 회사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준다고 해서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저처럼 지사장이나 뭐 대표들이 회사 운영비 좀 많이 아껴가지고 나 설계사 주겠다. 그것도 뭐 비판할 건 아니에요. 뭐 내가 내 식구 챙긴다는데 그게 뭐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거 3개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놓으시면 좋고 이 밑에 거는 알 방법이 없어요. 알 방법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 솔직히 그냥 뭐 먹으면 먹는다 그래 신경 쓰지 마.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실제로 설계사들이 수수료 구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또 하나 똑같은 매출을 올린다 하게 되면은 수수료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돼 있고 또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가게 되면 똑같은 매출을 올려도 누구는 1,000만 원, 누구는 1,200만 원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거 알고 하시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약간의 폭로를 하려고 그래요. 약간의 폭로를 하는데 뭐 파장이 그렇게 클지 작을지는 좀 모르겠지만 2가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최소 몇백에서 몇 억까지도 잘하면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뭐냐면은 수수료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특히 이제 지사 혹은 사업가형 뭐 본부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자기가 사업차를 다 꾸려가지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GA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수수료 계약을 맺죠. 그럼 당연히 뭐 몇 프로 준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지원은 뭘 한다 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다 91%에서 뭐 많으면 99%까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의 GA가 이 가공원장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95% 받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92%를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존의 원장에서 3% 뺐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지금 많이 좀 들통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점점점 지금 소송 쪽으로도 좀 많이 가고 있는데, 계약서에 이제 그 수수료 계약서에 3%를 빼서 그거를 100%를 환산해 가지고 뭐 95% 준다 이런 문구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소송을 하시면은 그 계산해 가지고 민사적으로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의할 게 있어요.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환수 조건이요. 환수 조건. 환수 조건이 이제 원수사에서 또 였지, 원장 환수율이라는 게 있어요. 원장 환수율. 원장 환수율인데 그것보다 조금 더 길게 늘어뜨려서 환수를 해요. 뭔 말이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13차월이면 100%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16차월에 돼야 100% 준다든가. 예를 들면 시책 같은 경우도 15차월이 되면은 이제 100%인데 18차월까지 본다든가. 5차월 만에 환수가 되면은 80% 율을 갖고 있는데 88%나 90%를 적용을 해가지고 60만 원만 환수하면 되는데 66만 원 환수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지금 주위에서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약간은 좀 그러지 않았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지금 저희한테 지금 문의가 정말 많이 와요. 정말 내가 이거 지금 찍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문의 오는데, 지금 솔직히 말하면 난리가 났어요. 정말로. 이 자기가 다녔던 회사의 배신감을 느끼는 지금 지사장, 이 조그만 지사장도 그렇고 뭐 좀 일 좀 잘하는 설계사 이분들이 지금 솔직히 난리가 났는데, 솔직히 제가 그러면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회사마다 다 자기네들이 가공원장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신한이 절대로 가공원장이 아니고, 이거는 제가 1억 걸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저희 신한이 가공원장 아니면 그냥 제 돈 1억 드릴게요. 먼저 밝혀내 주신 분들. 근데 대부분 회사들은 제가 원장을 사실 들고 있어요, 지금. 예, 가공한 원장들은 들고 있고 그 지사 계약서까지 다 봤는데, 지금 엉망진창 개판 5분 전에다가 다 지사장들 나중에 연맥이기 딱 좋은 그런 계약서 다 갖고 있더라고. 근데 이분들을 좀 구해주려고 지금 뒤로 조금 또 변호사님이랑 얘기해가지고 지금 확인을 다 끝낸 상태예요. 지금 소송만 들어가면 거의 다 이길 수 있겠더라고요. 다 이길 수 있는 건데, 지금 회사에서 얘기하는 게 너무 뻔뻔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선수끼리 들켰으면 그때는 조금 양해를 구해야 되지, 큰 소리를 치고 거기다가 막 그냥 뭐 신한이 잘 모른다는 둥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모르는 얘기를, 물론 내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틀리면 1억 드린다니까. 그럴 일이 없는 거고, 지금 시대가 정말 투명해지고 많이 변하고, 또 제가 안타까운 게 저희한테 리크루팅 문의가 많이 오는 건 좋지만 쓰잘데기 없이 리크루팅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원래 이 사람은 그 회사도 잘할 사람이었는데 약간의 배신감 때문에 이동을 하고, 또 그 배신에 대한 이 변명이나 핑계가 되게 상식적이지 않다. 그런 것 때문에 이동하는 게 난 되게 안타까웠고, 그 관리자분들도 되게 안타까우고, 지금 솔직히 월납 200만 원, 300만 원 하시는 분들 지금 저하고 이미 입사도 했고 저랑 얘기하시는 분들 좀 꽤 많거든요. 아직도 신인들이 엄청 많이 오긴 하지만 그래도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꼭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 투명하게 신뢰를 지켜서 그런 것 같아. 그거 하나 믿고 이분들 이 회사 다니든 저 회사 달리든 똑같이 200만 원, 300만 원 할 사람들이야, 내가 보니까. 근데 그냥 운 좋게 저한테 오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저도 감사하게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제 그분들이랑 소통을 하게 되면 회사 태도라는 게 같은 관리자고 또 자그맣게 나지만 지금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표현들을 많이 하신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인정을 하는 거. 또 몰랐어요. 회사 상대로 FC에서 싸울 줄도 알아야지. 그거를 또 같이 편먹고 또 같이 해먹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직하실 때 꼭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원장. 그리고 원장이 이 가공원장인지 진짜 원장인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원장을 구해가지고 가공원장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대부분 다 확인 안 하는 거. 환수율표. 환수율표라고 시책은 만약에 회사에서 삥땅 쳐먹어도 여러분 소송을 통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권한이 100% 주에 있기 때문이에요. 환수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만 돼야 되는데 계속 막 60만 원씩 됐어. 예. 이거 못 받아냅니다. 영업 규정이나 또 이제 회사에서 이제 제시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처음에 꼭 보셔야 돼. 특히 관리자하고 지사하시는 분들. 왜냐면 여러분 믿고 FC들이 이동도 하고 리크루팅 할 거잖아요. 근데 어머나 이거 뭐 3%가 부족하네, 환수율이 안 맞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그 사람 데리고 또 이동하고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자리를 잡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처음에 제가 신한에 오기 전에 30몇 군데 진짜 정말 그 빡세게 내가 그 면접을 보고 진짜 몰래 그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원장 구하고 다 비교하고 회사 제도 다 해가지고 투명하게 지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좀 잘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투명성, 신뢰도 여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의심을 좀 해보는 게 좋으니까 그런 원장하고 환수율표, 시책 환수율표까지 꼭 확인하시고, 특히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달만 그런 게 아니라 1년치를 다 달라 그래야 돼. 1년치를.
1년치를. 왜 그러냐면 여행 시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것도 아셔야 돼. 이거 원래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행 시책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에서 여행을 보내준다고 하잖아요. 그 GA에서 원수사 말고 보여준다고 하잖아요. 그거 자기 돈 쓰는 GA 내가 있으면 내가 열 손가락에 장을 지죠. 그거 절대로 GA에서 돈 안 씁니다. 그 돈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막 30억씩 들어 쓸 수가 없어요. 다 원수사에서 받아 쓰는데 또 원수사에서도 무리하게 돈을 줄 수가 없으니 시책을 다 내려요. 예. 그러니까 뭐 스프링 기간, 뭐 썸머 기간 이렇게 챌린지라고 만들어가지고 그때 시책을 막 다 내려버립니다. 내려가지고 그 돈 모아서 여행을 가는 건데 이거 좋아할 길 아니에요. 왜냐면 내 돈 내가지고 단체 여행 가는 거예요. 예? 내 돈 내가지고 단체 여행 가기 시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행 안 가도 그러면 돈 돌려주는데 여행은 이제 시가로 하기엔 좀 더 비싸고 돌려주는 거는 이제 원래 그 여행 가는 게 어떤 이게 단합이라 이런 거 때문에 좀 많이 가게 하려고 현금으로 주는 건 돈을 좀 작게 줘요. 그러면 본인은 똑같이 일하고 진짜 돈 되게 적게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 신앙 같은 경우는 시책 기간에도 여행 시책 기간에도 절대로 시책을 낮추지 않아요. 예, 낮추지 않고 오히려 자본이 많아가지고 13차례 나오는 거를 최대 200%까지 땡겨줍니다. 지금 13차례 나오는 거 이제 13차례 받으셔야 되고 퇴사해가지고 이직하게 되면 그 돈 못 받아요. 그런데 저희는 미리 땡겨주기 때문에 퇴사하더라도 이미 봐도 나간 거니까 회수를 할 게 없는 거죠. 유지가 된다면. 다만 이제 유지가 안 되면 이제 뭐 이행보증에 청구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최근에 이런 것들을 잘 그 모르시고 이행하시는 경우도 많고 또 하나는 말을 해줘도 안 믿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는. 되게 답답해 미치겠죠. 예, 안 믿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정착지원금 이것도 있는데 말 길으니까 다음에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좀 아셔도 진짜 이상한 회사, 진짜 이상한 관리자를 만날 일은 드물다. 제가 오늘 좀 노골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 자기네들 속이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저를 미워할 수 있어. 왜냐면 야 우리끼리 좀 아는 비밀 같은 내용을 왜 폭로를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언젠간 저 아니어도 폭로될 내용이에요. 내가 보니까. 예. 그리고 이미 많이 알아요. 이미 한 7, 80% 아는데 아직도 20, 30%가 순진하게 다니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약간의 폭로를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